자꾸 깜빡깜빡하죠. 예. 분명히 시작할 때 녹화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예, 그룹의 선택을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 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예, 만장일치 그 다음에 First Preference Majority Rule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 라운드 라빈 토너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젠다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거예요. 만장일치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안을 선택을 하면 그게 바로 만장일치에 의한 그룹 초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irst Preference Majority Rule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이렇게 뭐 적어낸다든가 비밀 투표 방식으로 적어낸다든가 아니면 뭐 손을 들어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한 의사결정이 있다면 그걸 그룹의 초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랑 그 다음에 어젠다 프로시저는 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반수 룰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경우에 이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해진, 홍진영, 지현우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좋아하는 곳, 결정하는 곳, 선택하는 곳이 이제 그룹의 초이스가 될 것이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안이 두 개인 경우에는 그렇죠? 대안이 두 개인 경우에는 다수결이 곧 머저리티 룰이 되지만 만약에 대안이 두 개가 아니라면 세 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반수 룰하고 다수결은 다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대안이 세 개다 A, B, C라고 하는 대안이 세 개인데 각자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 지지율이 뭐 예를 들면 A는 40%고 B는 30%고 C는 30%라고 하면 과반수 룰에 따르면 사실 50% 이상 표를 얻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도 그룹의 초이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수결 같은 경우에는 플루러리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뭐랄까요 표를 얻은 대안이 무엇인가 혹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이 무엇인가 플루러리티 룰인데 우리가 다수결은 별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머저리티 룰과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수결에 따르면 이제 A가 그룹의 초이스가 되겠죠. 첫 번째 만장일치가 어떤 것이냐면 유해진, 홍진영, 지현우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유해진은 예당, 홍진영은 홍대, 지현우는 잠실이었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만장일치에 의한 그룹의 선택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룹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겠죠.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신의 선호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룹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선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통해서 그룹의 선택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이 A라고 하는 대안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장일치가 채택되는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경제학과 교수회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경제학과 내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그걸 바꾸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과목을 만든다든가 혹은 기존에 있는 과목을 뭐 없앤다든가 혹은 이제 새로 신임 교수를 우리가 모실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쭉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교수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만장일치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 경제학과 내에서 만장일치예요. 그게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first preference majority rule인데 이건 이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적어내는 거죠. 비밀 투표라고 한다면 뭐 아니면 이제 거수로 우리가 표시해도 되고 뭐 비밀 투표냐 공개 투표냐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들을 모아서 과반수를 얻은 대안이 있다면 바로 그 대안이 그룹의 초이스가 되는 건데요. 우선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유해진은 예당에 한 표를 행사할 거고 홍진영은 홍대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지현우는 잠실에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안도 2표 이상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과반수의 기준이 2표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룹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간단하게 First Preference Majority Rule과 그 다음에 만장일치가 어떤 것인지 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를 통해서 그룹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과연 그룹의 선택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만장일치 경우에는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rst preference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는 그룹의 선택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항상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제가 이 그룹의 선택을 찾는 방식,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우선 이게 뭐냐면 가장 적절한 예는 여러분 뭐 축구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월드컵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월드컵 경기는 항상 우리 한국의 목표는 16강에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별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보통 한 조에 4개의 팀, 그러니까 월드컵에 진출을 하고 나면 진출을 했을 때 4개의 팀이 조별로 경기를 펼치게 돼 있는데 4개의 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4개의 팀이 각자 한 번씩 다 경기를 해야 돼요. 4개 팀 번갈아 가면서. 그게 바로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에서는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을 놓고 다 한 번씩 겨뤄보는 거예요.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다른 모든 선수들과 한 번씩 경기를 해야 하는 토너먼트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의 이제 그룹 선택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예당, 홍대, 잠실. 그러면 3개의 대안이 있으니까 예당, 홍대, 잠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겨뤄보고 이렇게 한번 겨뤄보고 이렇게 한번 겨뤄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 한 번씩 경기를 하게 되는 셈이에요. 한 번씩 겨뤄보는 것입니다. 3가지 우리가 그 경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예당과 홍대, 두 번째가 예당과 잠실, 홍대와 잠실 이 3가지를 한번 놓고 그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당이 홍대한테도 이기고 만일 예당이 잠실한테도 이겼다면 그러면 예당이 그룹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대안이 다른 2개의 대안, 지금 우리가 3가지 대안을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2개의 대안을 과반수로 모두 이긴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그룹의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반수로 이겼으니까. 한번 해보죠. 유해진, 홍진영, 지현우 3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3사람을 선택을 했냐면 잘 보시면 눈치가 빠른 학생은 아셨을 것 같은데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예당과 홍대와 잠실이었었어요. 초성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예당, 홍대, 잠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이그젠플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실까 봐. 홍진영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잠실, 예당 순서대로 선호 순서가 홍대, 잠실, 예당이고 그 다음에 지현우는 잠실, 홍대, 예당 순서예요. 선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당과 홍대가 경합한다면
그럼 이제 예당과 홍대가 경합하는 거니까 유해진 같은 경우에는 예당을 홍대보다 선호할 거고요. 유해진의 선호 순서가 예당, 홍대, 잠실이니까 당연히 유해진은 예당의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홍진영은 당연히 홍대를 더 선호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홍대니까요. 지현우는 잠실, 홍대, 예당의 선호 순서를 갖는데 홍대가 예당보다 더 좋죠. 지현우한테는. 그래서 지현우는 이제 홍대를 선택할 거예요. 예당과 홍대가 붙으면 누가 이기냐면 홍대가 이겨요. 그래서 여기에 선호 순서는 제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앞서 이제 어떤 선호 순서를 프리퍼런스 기호를 사용했냐면 이 세 가지 경우에 세 사람의 경우에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했는데 유해진의 선호 순서에 제가 사실 여기에 이제 유라고 써야지 맞는 거죠. 뭐 유해진이라고 써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해진의 선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홍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의 선호 순서가 같은 선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 홍진영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앞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선호 기호를 표시를 하고 이거 이제 strict preference relation이죠. 강선호 이제 I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 이건 I의 선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현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 사람의 경우 선호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선호 관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룹의 선호예요. 이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선호가 아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예당과 홍대를 두고 투표를 했고 투표의 결과 이 그룹에서는 홍대가 예당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호 순서는 이제 그룹의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G, 그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호 관계는 어떠한 한 사람의 선호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호 관계 혹은 저의 선호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개인 고유의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결과 혹은 이제 그룹의 선택을 우리가 찾았더니 두 대안 가운데 홍대가 예당보다 더 선호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선호 관계는 그룹의 선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당과 잠실이 붙는다면 당연히 유해진은 예당을 좋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잠실은 지현우가 가장 선호하는 곳이 잠실이니까 지현우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홍진영은 잠실과 예당 중에 잠실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당과 잠실이 붙으면 잠실이 이겨요. 마찬가지로 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의 선호 관계고요. 세 번째 홍대와 잠실이 붙으면 홍진영은 이쪽에 있을 것이고 지현우는 잠실을 선택하겠죠. 유해진은 보시면 홍대를 잠실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해진은 홍대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유해진, 홍진영, 지현우 세 사람이 이러한 선호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유해진은 이런 선호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홍진영은 이러한 선호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순서를 갖고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현우는 이런 선호 순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라운드 라빈 토너먼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뭐냐면 홍대는 예당을 이기고 잠실은 예당을 이기고 홍대는 다시 잠실을 이겨요. 정리해보면 예당은 홍대한테도 지고 잠실한테도 져요. 그렇죠? 예당은 모두한테 집니다. 그 다음에 홍대는 예당한테도 이기고 잠실한테도 이기죠. 그래서 라운드 라빈 토너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나머지 두 대안을 모두 이기는 과반수로 이기는 대안은 바로 홍대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예당한테는 이기지만 홍대한테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대안을 과반수로 이기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홍대고 이 홍대를 우리가 그룹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운드 라빈 토너먼트의 결과 그룹의 선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저희 비교국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 사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과반수는 아니지만 그 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장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이 시장이 바로 시민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룹의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시민의 선택. 그래서 가끔 무슨 그 개표 방송 이런 거 타이틀이 이런 거잖아요. 서울 시민의 선택 혹은 뭐 대통령 선거할 때는 국민의 선택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그룹 초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투표 방식을 통해서 뭐 선출된 뭐 사람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이제 세 곳의 세 장소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뭐 첫 번째 만장일치, 두 번째 first preference, 세 번째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인데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가 과반수로 이기는 어떠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 대안을 우리가 그룹 초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략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스트래티직 보팅이 전략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유해진, 홍진영, 지용률 세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 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 뭐 예당과 홍대가 붙었을 때 자신이 더 선호하는 것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예당을 홍대보다 더 좋아하는데 그럼 예당에 투표를 예당과 홍대가 붙었을 때 그렇죠? 예당과 홍대가 붙었을 때 만약에 내가 예당을 홍대보다 더 선호한다면 그러면 홍대를 선택하는 것이 진실 투표예요. sincere vot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만일 뭔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실제로 예당을 더 선호하지만 홍대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략 투표 혹은 전략적 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래티직 보팅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은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뭐 정직하게 자신의 선호에 충실하게 투표를 한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투표를 진실 투표라고 합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았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신에게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 때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결과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이 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feasibility고 또 하나는 desirability입니다. feasibi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략 투표를 했을 때 그룹의 선택이 바뀌는가예요.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그러니까 바뀐다면 feasibl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전략 투표를 했어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전략 투표를 했어요.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고 자신이 두 개가 지금 경합하고 있는데 덜 선호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룹의 선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feasibility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전략 투표를 해서 그룹의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과반수 투표겠죠.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결과가 저한테 더 좋지 못하다면 그러면 사실 전략 투표가 또 의미가 없겠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략 투표를 했을 때 결과가 정말로 달라지는지 그룹의 선택이 달라지는지고 두 번째 desirability는 그룹의 선택, 바뀐 그룹의 선택이 과연 나에게 더 좋은가 아니면 전략 투표를 한 사람에게 더 좋은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해진이 전략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략 투표를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룹의 선택이 바뀌었는데 자신에게 더 나은 대안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전략 투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스트래티직 보팅을 한다면 우선 결과가 바뀌어야 될 거고요. feasibility, 그
그 다음에 바뀐 결과가 그 사람에게 전략 투표를 한 사람에게 더 좋은 대안이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 투표를 한 사람에게 바뀐 결과가 더 좋은 대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feasibility, 전략 투표로 인해서 그룹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가? 자, 세 사람의 예에서 잠실은 예당한테는 이기지만 이제 홍대한테 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에서 보시면 잠실 같은 경우에 홍대한테는 지고요. 예당한테는 이겨요. 그렇죠?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유해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예당, 홍대, 잠실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싶냐면 홍대와 잠실을 두고 선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홍대와 잠실입니다.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홍대, 잠실이에요. 유해진은 홍대를 잠실보다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유해진이 홍대와 잠실을 두고 투표를 할 때 잠실에 한 표를 던졌다. 홍대가 아니라 잠실을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참고로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유해진이니까 예당, 홍대, 잠실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선호 순서와 반하게 이제 잠실을 선택을 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테이블은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테이블이고요. 진실 투표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홍대와 잠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유해진은 이제 홍대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자신의 선호 순서에 맞게. 두 번째는 스트래티직 보팅을 하는 경우인데 나머지 두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홍대와 잠실을 놓고 경합을 할 때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예당, 홍대, 잠실인데 지금 홍대와 잠실의 선호 순서를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꿨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보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꼭 선호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예당과 홍대가 경합하는 경우, 유해진은 여전히 예당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예당과 잠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유해진은 여전히 예당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우는 그러니까 홍대와 잠실이 경합하지 않는 다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진의 선호 순서가 변하진 않아요.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홍대, 잠실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해진이 앞서 시니어 보팅에서는 홍대를 선택을 하지만 스트래티직 보팅에서는 이제 잠실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홍대와 잠실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면 잠실이 이겨요. 아까는 홍대가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홍대가 바로 그룹 초이스였고 여기서 보시면 홍대가 그룹 초이스고 잠실은 예당한테만 이기고 홍대한테는 졌어요. 그런데 만일 이 세 번째 경우 잠실이 홍대한테 이긴다면 이제 잠실이 바로 그룹의 초이스가 됩니다. 그렇죠? 잠실은 예당한테도 이기고 홍대한테도 이기기 때문에 바로 잠실이 그룹의 초이스가 돼요. feasibility 관점에서 본다면 유해진이 유해진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 다음에 이제 그룹의 선택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뭐냐면 desirability예요. 과연 잠실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진에게 더 좋은 대안인가? 두 번째 퀘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desirability, 전략적 투표로 인해서 바뀐 그룹의 선택을 과연 더 좋아할까? 그렇지 않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해진이니까요.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선호 순서가 아까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호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전략 투표를 한 거예요. 여전히 홍대를 잠실보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홍대와 잠실이 경합할 때 홍대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덜 선호하는 잠실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유해진은 예당, 홍대, 잠실 순서대로 좋아하는데 그룹의 선택이 이제 시니어 보팅을 했을 때는 홍대였는데 스트래티지 보팅을 하니까 잠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유해진 입장에서는 더 나쁜 거죠. 자신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게 홍대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지 않는 대안이 잠실인데 전략 투표를 했더니 그룹의 선택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잠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진은 이 경우에 전략 투표를 할 이유가 없겠죠. 전략 투표를 해봐야 자신에게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안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 경우에 전략 투표를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룹의 선택이 바뀌는가? 그 다음에 바뀐 그룹의 선택은 나에게 더 좋은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만장일치라든가 first preference majority rule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만장일치는 세 사람 다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만장일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rst preference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적어내면 당연히 세 명 다 다르니까 세 명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한 그 커뮤니티라든가 어느 한 사회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커지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대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후보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뭐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뭐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3분의 1씩 지지를 얻고 있다면 그 누구도 과반수 득표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First Preference Majority 룰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라운드 라빈 토너먼트의 경우에는 홍대, 예당, 잠실, 이그젬플에서는 그룹의 선택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해진, 홍진영, 지현우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에서 나머지 두 대안을 과반수로 이기는 하나의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대안이 바로 홍대였었습니다. 근데 과연 라운드 라빈 토너먼트 방식은 항상 그룹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세 사람의 선호 순서가 유해진, 홍진영, 지현우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룹의 선택은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선호 순서를 좀 바꿔놓을 거예요. 바꿔놓았을 때도 과연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지현우의 선호 순서가 잠실, 홍대, 예당에서 잠실, 예당, 홍대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죠. 이건 전략 투표가 아닙니다. 전략 투표는 자신의 선호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처럼 행동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정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현우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다른 한 등장인물 지현우가 빠지고 제2호비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제 유해진, 홍진영, 제2호비 라운드 라빈 토너먼트 방식으로 그룹의 선택을 찾을 때 과연 그룹의 선택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퀘스천인 거예요. 지현우의 선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잠실, 예당, 홍대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둘이 바뀐 거죠. 그렇죠? 홍대가 뒤로 가고 이제 예당이 앞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그럼 잠실과 예당이 붙었을 때 지현우는 항상 잠실을 선택해요. 보시죠. 잠실과 예당이 붙었을 때 지현우는 항상 잠실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잠실과 홍대가 붙었을 때도 지현우는 항상 잠실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항상 잠실이에요. 그래서 잠실과 다른 것이 붙으면 잠실이 항상 이겨요. 지현우한테
하지만 자신이 두 번째 선호하는 것과 세 번째 선호하는 것이 붙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그 경합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잠실이 항상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룹의 선택이 아니라 지현우한테는 잠실이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잠실이 항상 좋고, 지현우 여기 있죠. 이 경우에도 잠실이 항상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현우의 선호 순서가 잠실, 예당, 홍대로 바뀐 경우에도 잠실과 예당이 붙으면 지현우는 잠실에 있고, 홍대와 잠실이 붙어도 지현우는 잠실에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호 순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난 다음에 선호 순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선호 순서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잠실은 다른 두 대안보다 항상 좋다는 건 여기에서 여전히 성립해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만 보면 되겠죠. 자신이 두 번째 선호하는 것과 세 번째 선호하는 것 사이에 선호 관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선호 순서가 달라지기 전에는 지현우가 예당과 홍대가 붙었을 때 당연히 홍대에 한 표를 행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지현우가 이제 예당에 한 표를 행사하겠죠. 자, 이제 지현우의 선호 순서가 달라졌을 때 우리의 퀘스천은 뭐였냐면 과연 그룹의 선택이 존재할까예요. 보시죠. 예당은 홍대한테 이제 이겨요. 아까는 홍대가 예당을 이겼지만 이제 예당이 홍대한테 이깁니다. 하지만 예당은 잠실한테는 져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홍대는 예당한테는 지지만 잠실한테는 이겨요. 보시면 예당은 어느 하나한테는 이기지만 어느 하나한테는 지고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한테는 이기지만 다른 하나한테는 지고 잠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한테는 이기지만 다른 하나한테는 져요. 그러니까 지현우의 선호 순서가 달라졌더니 그랬더니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룹의 선택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냐면 어떤 대안이 다른 두 대안을 과반수로 이긴다면 우리가 세 가지 대안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대안이 그룹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도 다른 두 대안에게 과반수 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라고 해서 반드시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과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할 때 사실은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지현우의 선호 순서가 달라졌을까? 이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의 선호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토론과 수기, debate and deliberation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가 첫 번째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 뭐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뭐 중고등 학창 시절, 뭐 지금도 대학생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뭐 학급 회의 같은 거 할 때라든가 혹은 이제 친구 몇 명이서 어디에 놀러 갈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어디에 놀러 갈지를 결정을 할 때, 뭘 먹으러 갈지를 결정을 할 때, 이럴 때 아니면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뭔가 어떤 문제를 뭐 여러분 뭐 동아리라든가 혹은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뭘 먹으러 갈지 어디에 놀러 갈지 문제보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말하기 참 곤란하긴 하지만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에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뭐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에 참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게스트로 모셔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투표를 한다던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대체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그룹의 선택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디베이트도 하고 수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몇몇 사람들의 선호 순서가 좀 달라져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혹은 좀 생각해 봤더니 뭐 이렇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지만 2등, 3등 바꾸는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등, 3등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지현우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뭐 혹은
뭐 생각을 또 해보고 이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보면 우리가 그룹의 선택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토론과 수기를 거쳤더니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세 사람이 만난 장소가 지금 강남역에서 만났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제 강남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뭐 지하철역으로 해도 한 뭐 서너 정거장 정도면, 두세 정거장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요. 뭐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강남역에서 가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틀 시간도 뭐 1시간, 1시간 반이면 끝나니까 뭐 지금 강남역이고 예술의 전당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잠실야구장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잠실야구장까지도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현우가 자신의 선호 순서를 잠실 홍대 예당에서 잠실 예당 홍대로 바꾸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말도 안 되지만. 지현우의 선호 순서를 바꾼 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 그 어떤 대안도 다른 두 대안을 과반수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예당이 홍대한테 이겨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홍대는 잠실한테 이겨요. 그렇죠? 예당이 그룹의 선택으로 홍대한테 이기고 그 다음에 홍대가 그룹의 선택에 의하면 잠실한테 이깁니다. 그러면 예당이 잠실한테 이겨야 되잖아요. 예당이 홍대한테 이게 바로 트랜지티비티예요. 우리가 개인의 선호가 합리적이다 혹은 일관성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트랜지티비티예요.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A는 C보다 좋아야 돼요. 혹은 적어도 무차별하다고 뭐 무차별한 관계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예당이 잠실보다 좋아야 되는데 잠실이 예당보다 좋죠. 그룹의 선택에 의하면. 예당은 홍대보다 좋고 홍대는 잠실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당은 잠실보다 좋아야 되는데 그룹의 선택에 따르면 예당이 잠실보다 좋아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은 뭐 유해진이든 뭐 홍진영이든 뭐 제가 지현우 대신 제이홉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이홉이든 이 세 사람은 모두 선호가 일관성을 가져요. 완비성도 갖고 그다음에 컴플릿하고 그다음에 트랜지티브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 결과 나타나는 그룹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룹의 프리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룹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토라고 하나요?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아직도 쓰나요, 이거? 이건 사실 우리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에요. 나는 똑똑해요. 여러분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그룹의 선택을 만들었더니 그룹의 선호는 지금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몇 가지 사례들은 대부분 그룹의 선호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경우 계속 빙글빙글 돌잖아요. 예당 홍대, 홍대 잠실, 잠실 예당, 다시 예당 홍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돌 거예요. 이런 경우를 그룹의 선호가 뭐 순환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시클리컬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 우리 이제 한번 결정을 해보자라고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좋았다가 또 저게 좋았다가 이게 좋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결정을 할 때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비정상적인 상황일까? 그러니까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그룹의 선호가 이렇게 이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이상한 상황일까? 제가 퀘스천을 던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룹의 선택이 딱 존재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지금 이것처럼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고 그룹의 선호라고 하는 것이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을 때 우리 이행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선호가
일관성을 갖는가에서 출발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는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전제했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했는데 그룹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기본적으로 위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번 7장 마지막 부분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뭔가 개개인들이 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반드시 도출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첫 번째 암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일종의 클루예요. 제가 던져놓은 클루입니다. 이제 그룹 선호를 요약해 보면 빙글빙글 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의 선호는 순환한다, 시클리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룹 선호의 순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들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하지만 그룹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룹의 선호는 순환한다. 이행성은 X가 Y보다 좋고 그룹 선호예요. 그 다음에 Y가 이거 AND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G보다 좋을 때 그렇다면 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X는 G보다 반드시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이제 그룹의 선호가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사실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서울여대의 선호가 서울시의 선호가 혹은 서울여대의 선호가 혹은 경제학과의 선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혹은 여러분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어떤 그룹이 있을 텐데 그 그룹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한다면 순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G가 X보다 좋다는 거겠죠. 그렇죠? X, Y, G, X, Y, G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X와 Y, 예당 홍대가 붙으면 예당이 이기고 홍대 잠실이 붙으면 홍대가 이기는데 다시 잠실과 예당이 붙으면 잠실이 이기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룹 선택을 찾는 방법이 바로 어젠다 프로시저고요. 이건 의제 결정 뭐라고 부르죠? 투표 순서의 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젠다는 의제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어젠다 의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회의의 안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어떤 사안들을 어젠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어젠다는 뭐냐면요. 우선 어젠다부터 정의하면 어젠다는 투표의 순서예요. 투표의 순서. 지금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는 사실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3번 그냥 투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대 예당, 예당 잠실, 홍대 잠실 이렇게 해서 3번 투표하면 돼요. 뭘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투표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다른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이기는 어떠한 하나의 대안이 존재하면 그게 그룹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제 설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의제 어젠다 프로시저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먼저 붙어요. 그럼 이긴 사람이 올라가요. 그럼 이긴 사람이 아니죠. 이긴 대안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대안하고 또 붙어요. 그럼 이제 이긴 대안이 또 올라가고 D랑 붙고 이긴 대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경합을 해가면서 서바이브하는 것들이 서바이브한 대안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월드컵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축구에 본선이라고 하나요? 저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각 조마다
그룹마다 이제 한 번씩 다 경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다 이후에 남아공 월드컵인가? 그때 한 번 16강 진출하고는 한 번도 이 토너먼트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16강부터는 이제 대진표가 결정이 되면 한 팀이랑 경기를 해서 이기면 그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라고 불러요. 일종의 서바이벌이죠. 지면 떨어져서 짐 싸서 집에 돌아가야 되고 이기면 남아서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젠다 프로시저는 일종의 싱글 엘리미네이션 월요일이어서 그래요. 원래 잘 못하긴 하지만 월요일이어서 좀 더 심합니다.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월드컵 경기에서는 두 팀 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대진표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팀이 붙어서 이기면 이쪽에서 이긴 팀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진표를 짜는데 어젠다 프로시저에서는 굳이 이렇게 어젠다를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순서만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를 누가 정하냐? 정하는 사람이 바로 어젠다 세터입니다. 학급 회의 때 회장을 뽑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이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마더레이터라고 하죠. 그렇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이제 의장일 수도 있고 회의 진행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대립하는 두 그룹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회장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 회장으로 누군가를 선출을 했을 때 그 회장의 역할은 뭐냐면 뭔가 대립하고 있을 때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젠다 세터는 뭐 대체로 위원장이라든가 국회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상임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상임위의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사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여러분 학생회 활동을 하신다면 학생회장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젠다 세터는 이제 어젠다 프로시저의 대진표를 만드는 권한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대안과 어떤 대안을 먼저 경합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이긴 대안이 또 어떤 대안과 경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제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순서를 정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젠다 세터가 제시한 투표 순서에 따라 사람들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가지의 대안이 있어요. A, B, C, D, E. 자, 이렇게 순서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경합을 해서 이기면 C와 다시 경합을 하고 이긴 대안이 D와 경합을 하고 이긴 대안이 E와 경합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어젠다 세터가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가장 마지막에 살려둘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가 마지막에 경합하도록 비교적 쉽게 수월하게 그룹의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동시에 투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투표의 순서라든가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모든 사안들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아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상임위에서 뭐 이렇게 추려내고 좀 걸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갈 사안들이 따로 선정이 됩니다만 우선 보시면 이제 만일 어젠다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동시에 비교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겠죠.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동시에 놓고 막 비교를 하고 거기서 뭐 토론을 하고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겠죠.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한다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법안들과 그 다음에 수정안들을 본회의에 다 올려놓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건 사실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가 있겠죠. 소관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부의 특정 부처가 존재하잖아요. 기획재정부라든가 혹은 뭐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처들,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이제 부처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처와 카운터파트로 국회에 이제 상임위를 만들어 두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와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안들을 다루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사안들을 궁극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를 이제 소관위원회 기재위라고 부르는 국회 이제 기재위에서 정부의 행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뭐 세법이라든가 뭐 혹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 기획재정위라고 하는 상임위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 대정부 차원에서 존재하는 상임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도 이제 국회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 내에는 이제 여러 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내에 또 소위원회가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설치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소위원회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몇 개의 대안으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투표의 순서를 결정하거나 뭐 어젠다를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땐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국회의 정상적인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 중에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라든가 전공 분야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출신 뭐 이런 사람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법사위 이런 데 가서 뭐 법안을 다루는 걸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와 같이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뭐 기재위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자신이 잘하는 부분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뭐 그나마 이제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라든가 뭐 국민의 어떤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에 가서 물론 이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럼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에 몰려가면 상임위원회에 구성하지 못하는 상임위원회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적절히 배분된다고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이제 여러 안건들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 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던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뭐 특정 정당에서 만약에 무리하게 어떤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럼 이제 당연히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죠. 자, 이제 어젠다 프로시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유해진, 홍진영, 지연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젠다 세터를 유해진이라고 한번 해보죠. 뭐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유해진이 이제 투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대안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해진, 홍진영, 지연우 모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다.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그룹의 선택이 된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해진은 어떤 어젠다를 구성하게 될까? 어젠다를 어떻게, 투표 순서를 어떻게 구성하게 될까? 가능한 투표 순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가능한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예당, 홍대, 잠실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순열 같은 경우 순열과 조합 이런 거 해보시면 되겠죠. 저도 아직도 컨비네이션이 뭔지 퍼뮤테이션이 뭔지 잘 헷갈리는데 매번 봐도 헷갈려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3 팩토리얼이 존재하겠죠. 6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3가지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잘 보시면 첫 번째 경우와 보시죠. 첫 번째 예당과 홍대가 경합하는 거니까 홍대와 예당이 경합하는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와 6번째는 동일합니다. 하나 지워버리고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예당 잠실 순서대로 하는 건데 잠실 예당이랑 똑같아요. 세 번째 것도 지워버리죠. 두 번째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잠실 홍대와 홍대 잠실은 같으니까 다섯 번째도 지워버리죠. 이 둘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3가지의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 3가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 홍대 잠실 순서, 예당 잠실 홍대 순서, 잠실 홍대 예당 순서 이 3가지의 투표 순서가 있어요. 이 중에 유해진은 어떤 걸 선택할까? 물론 이제 유해진도 투표에 참여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데 투표 순서를 추가로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각각의 투표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룹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세 사람의 선호 순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현우를 빼고 제이홉을 넣어봤습니다. 당연히 제이홉은 잠실, 예당, 홍대 선호 순서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각각 개인의 선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유해진의 선호 관계고요. 이건 이제 홍진영의 선호 관계고 이건 제이홉의 선호 관계예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선호 순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 따라서 그룹 선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당, 홍대 붙으면 당연히 유해진은 예당을 좋아하고 홍진영은 홍대를 좋아할 거고요. 제이홉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이홉은 예당을 홍대보다 좋아하니까 제이홉은 예당으로 가겠죠. 그래서 예당과 홍대가 붙으면 예당이 이기고 예당과 잠실이 붙으면 유해진은 당연히 예당이고 제이홉은 잠실을 좋아할 거고요. 홍진영은 당연히 잠실을 예당보다 좋아하니까 잠실이 이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에 잠실이 붙는다면 홍진영은 홍대를 선택할 것이고 제이홉은 잠실을 선택해요. 유해진은 홍대를 잠실보다 좋아하니까 유해진은 홍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홍대가 이겨요. 그룹 선택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이홉의 선호 순서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지현우의 선호 순서가 바뀌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거 지현우 선호 순서 바뀌었을 때 이그젬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선호는 당연히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시클리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경우에 3가지 투표 순서를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보시죠. 예당 홍대 잠실, 예당 잠실 홍대, 그 다음에 잠실 홍대 예당이에요. 순서대로 한번 보죠. 첫 번째 예당 홍대 잠실, 예당과 홍대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긴 대안이 잠실과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서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의 결과를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보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당과 홍대가 붙으면 예당이 이긴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 잠실과 예당이 붙으면 잠실이 이기고 홍대와 잠실이 붙으면 홍대가 이긴다는 걸 이제 확인했어요. 그냥 그걸 적용해 보면 되겠죠. 예당과 홍대가 붙으면 누가 이기냐면 예당이 이겨요. 예당이 올라가요. 예당과 잠실이 붙으면 되겠죠. 예당과 잠실이 붙으면 잠실이 이겨요. 그래서 그룹의 선택은 이 경우에 잠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는 사실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유해진이 투표 순서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네, 잠실이 바로 그룹의 선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 두 번째는 이제 예당, 잠실, 홍대 순서대로 하는 건데 예당과 잠실이 붙으면 당연히 잠실이 이기고요. 올라가요. 잠실과 홍대가 붙으면 홍대가 이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룹의 선택이 존재해요. 그룹의 선택은 홍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는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젠다 프로시저에서 이러한 어젠다를 유해진이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룹의 선택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잠실, 홍대, 예당 순이에요. 잠실, 홍대, 예당 순서대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잠실과 홍대가 붙으면 홍대가 이기고요. 그 다음에 홍대와 예당이 붙으면 예당이 이겨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씩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첫 번째 어젠다 프로시저에서는 투표 순서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잠실이 이겼고 두 번째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홍대가 이겼고요. 세 번째에서는 예당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룹의 선택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어젠다 세터는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투표 순서를 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서로 붙어서 이긴 녀석이 그 다음 거랑 또 붙고 또 이긴 녀석이 그 다음 거랑 붙고 이런 식의 이제 투표 순서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어젠다 세터는 어떤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호 순서가 그룹의 선호가 시클리컬한 경우에는 어젠다 세터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마지막에 두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투표 순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가지 경우였는데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대안이 항상 이기게 돼요. 그건 왜냐하면 이 그룹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해진의 선호 순서는 예당, 홍대, 잠실이니까 사실 예당이 그룹의 선택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투표 순서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유해진이 제안하게 될 투표 순서는 바로 네 번째, 잠실, 홍대, 예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잠실, 홍대가 붙어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그 녀석은 예당한테는 질 테니까 이러한 투표 순서를 이제 채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그런 거예요.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는 사실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젠다 프로시저를 채택한다면 물론 이제 어젠다 프로시저도 기본적으로 과반수 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잠실, 홍대 이 둘 중에 과반수로 이긴 게 올라가고 올라간 녀석이 예당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반수 룰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룹의 선택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룹의 선호가 빙글빙글 도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다른 용어를 통해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콘도르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콘도르스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그룹의 선호가 개개인들, 각 멤버들은 유해진, 홍진영, 지현우 이렇게 각 멤버들의 선호 관계는 기본적으로 완비성을 충족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하고 이행성을 충족하지만 그룹의 선호가 만들어졌을 때 그 그룹의 선호가 아까 봤듯이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콘도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그룹에 속한 멤버들의 선호가 비교 가능하고 이행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룹의 선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콘도르스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교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막 모든 사람들이 되게 많은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요만한 죄라도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사실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콘도르스의 역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게 다 실패한다.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콘도르스의 역설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그젬플 하나 또 보죠. 시간이 요것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는 이제 멤버들이고요. 멤버 1, 멤버 2, 멤버 3고 대안이 A, B, C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를 이제 과반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의 멤버 1, 멤버 2, 멤버 3의 선호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A, B, C,
BCA, 그다음에 CAB. 여기서 이제 제가 구분을 했죠. 첫 번째 사람의 선호 관계, 선호 순서, 선호 관계라고 선호 관계죠. preference relation이니까 선호 관계고요. 두 번째 사람의 선호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멤버의 선호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를 통해서 그룹의 선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A와 B가 붙는다면 A와 B, 멤버 1은 A를 선택할 것이고 A와 B니까요. 멤버 2는 B를 선택할 거예요. 그다음 멤버 3는 A와 B니까 A를 더 좋아하죠. 멤버 3는 A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경합한다면 A가 B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룹의 선호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A와 C가 붙는 경우에도 우리가 각각 뭐가 이기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B는 C를 이기고요. C는 A를 이겨요. 보시면 A는 B를 이기고 B는 C를 이기고 C는 A를 이깁니다. 그래서 각 멤버들의 선호 순서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신의 선호 순서가 있고 얘기했듯이 비교 가능하고 트랜지티브해요. 멤버들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룹의 선택을 찾았더니 A는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은데 그럼 이래야 되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C가 A보다 좋다. 당연히 그룹의 선호 관계는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순환하는 그룹 선호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룹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잠깐 또 유해진 이그젠플에서 봤듯이 그룹의 선호는 순환한다고 말을 하고요. 이행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위배하는 것입니다. 콘도르스의 역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룹의 멤버들의 선호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에요. 혹은 일관성을 가져요. 하지만 과반수 룰에 따라 얻은 그룹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룹의 선호는 순환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콘도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일찍. 혹시 질문 있어요?